한국 경제는 분명히 명백하게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은 너무 잘 된다. 그 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거는 IT. 그 중에서도 가전 뭐 이런 섹터보다는 IT 기기보다는 반도체.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도 처해봤고 정말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웠던 적도 있고 크게 너무나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크게 잘 성공을 한 적도 있는데 그 모든 경험을 녹여가지고 지금 부자TV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촬영 전에 간단하게 이제 식사하고 왔는데 식사 자리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간단히 대화를 나눌 때 있어서 되게 나이스한 분이시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투자에 딱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고 되게 실력도 있으시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알기로는 전국 수익률 1등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요? 오래 전이지만 2016년도, 17년도 장하고 무관하게 개별 종목에 집중해서 한 장기 투자를 한 결과 한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 정도 수익이 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라든지 뭐 포브스지, 조선일보 이런 매체들에서 제 인터뷰도 나가고 월급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의 분야에서 전국 1등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불철주야 재달성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사실 1등만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 수식어는 이제 평생 붙을 것 같아요. 벌써 잊혀졌어요. 벌써 잊혀져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1등을 위해서 나가야겠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해봤을 때 사실 최근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기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시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박자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섹터가 주도주인 건지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좀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잘 되시는 분들은 엄청 수익을 잘 내고 계신데 안 되시는 분들은 꽁꽁 이제 포모를 많이 느끼면서 꽁꽁 얼어붙어 계신 상태세요. 지금 이럴 때에 지금 제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한 가지 꼭 피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빗대어 말하는 거는 낚싯대를 들여와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배트를 출루를 하려면 휘둘러야지 출루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지금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고 주도 섹터도 이제 넓어지고 있고 좋은 뉴스에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팡 하고 주가가 반응을 즉시 하는데 이럴 때에 지금 이거 괜히 잘못 따라잡다가 어떻게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것보다는 출루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큰 금액으로 나 이거 확 뜨는 거 한번 잡아가지고 인생 역전할래 라고 마음을 여기시면 안 되시고 작은 금액 아주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십니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결혼 전에는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주식으로 밥을 벌어 먹고 살래 뭐 회사를 뛰쳐나가서 전업을 할래 이런 말을 할 때 대꾸 자체를 안 했었어요, 아예. 그런데 지금 화장품주, 본인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화장품주들을 시작으로 조금씩 본인의 월급에서 일부씩을 투자해 보니까 그게 쏠쏠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먼저 제가 하루는 39.2도 열이 펄펄 끓은 적이 있었는데 장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다 전에 들은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한 말이 오늘 온느 얼마 넘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 몇 도 끓고 몸 괜찮아를 물은 게 아니라 그 종목명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다음 종목 뭐 사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그 한 가지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라. 그리고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중에 하나는 순환매가 빠르다. 그런데 주도 섹터가 뭔가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다. 주도주 하나만 잡으면 제대로 잡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너무 똑똑해 지금. 그 똑똑한 분이 분석을 엄청 해가지고 실제로 최고의 종목 하나를 남들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는 거를 골랐어요. 그 한 종목에 들어가는 룰을 범하면 안 돼요. 지금 결국은 지금의 장은 한 종목을 잘못했다가 삐끗해버리면 이제 또다시 엇박자가 나고 뭐 매매가 꼬이기 때문에 그 한두 종목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종목이라든지 섹터 여러 개의 최선호, 최우선 그리고 완벽한 한두 종목을 세팅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약간은 아리까리하지만 다양한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을 10개라든지 다방면에 뿌려두는 이제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수익을 안 날 때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투자는 장기 투자가 맞고 뭔가 시장은 대형주 올랐으니까 지수 오르는 거지. 또는 왜 이렇게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폭등이 나오지라고 하면서 그런 애들은 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성에.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탐방 갔다 오고 뭔가 조사를 딥하게 한 종목에만 빠져 있는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상장사 대표분들이라든지 뭐 탐방 후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식사 자리가 있거나 만나고 어울리고 들을수록 더 맹신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고 만족해하고 그런데 계좌 수익은 불만족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 완벽한 4번 타자 한 명보다는 뭔가 약간은 2등 2군이지만 조화가 맞는 투수, 타자, 포수가 어울려져 있는 포트의 팀을 꾸리셔야 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홈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짧은 안타를 좀 많이 하면서 출루를 좀 많이 해놓자.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저도 좀 느끼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투자 전략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입 동향을 이제 매달마다 좀 챙겨보는 습관이 있는데 최근에 느낀 바가 뭐였었냐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반도체 중심의 수출 좀 회복세가 강했었다면 요즘에는 그게 좀 확산되는 그래서 경기도 회복에 이어서 좀 확장 구간으로 접어드는 좀 이런 국면으로 좀 진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서 요거는 확실히 좀 매매하기 좋은 장세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또 너무 많이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여러 개 조금씩 담아놓자. 그게 좀 더 성공 확률도 높이면서 수익률도 키울 수 있을 만한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여러 개를 흩뿌리는데도 그냥 뉴스에서 나오니까 또는 뭔가 이게 이슈가 되니까 해가지고 단순히 들은 걸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종목에 정말 그냥 주인이 된다는 마인드로 이 정말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심도 깊게 판 종목들을 여러 개를 나누는 그런 뭐 깊이감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만한 게 사실 상반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장세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 내가 종목 하나 잘 골라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제일 최고였다라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인지를 하신 상황에 야 이거를 흩뿌려 놓고 짧게 거두는 게 맞는 건가? 그 흩뿌려 놓고 짧게 인 종목도 있을 거고 그게 요즘에 빗대면 뭐 일부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뭐가 반짝 2차전지 밑에서부터 짧게 오를 때 그럴 때에 전혀 나 2차전지 전혀 안 볼래라고 했었는데 뭔가 하나씩 변화가 생기는 거를 포착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 그 중에서 탑픽들을 세팅을 했다가 그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추세 속에서도 매매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길게 보유를 하고 어떤 종목은 짧게 순환매를 타고 그런데 그 순환매를 포인트는 주도주와 주도 섹터 내에서만 움직여라.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장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제가 하고 싶은데 부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장세가 반도체 다음 새로운 또 주도주가 강하게 나오는 장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인지 어떤 장세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두 가지 다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도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주도주가 왜 나올까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서머 랠리가 있다 이런 뻔한 얘기들 말고 미국 쪽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으로 지금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무가 증가되고 있고 해고도 비일시적으로 그냥 너 나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향후에 고용 둔화가 지갑을 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고용 둔화로 인한 소비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죠.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는 못 살더라도 나는 신용카드가 있어. 아빠가 준 신용카드가 있든 뭘 있든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가 있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신용카드, 그런 소비자 신용, 가계 대출을 제외한 대출 금액, 그런 부분들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신용 사이클도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용 악화에 지갑도 닫고 빌려서도 돈을 안 쓰고 그럼 나중에 기업 매출은 줄어들고 고용 축소가 또 일어나면서 소비까지 위축이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탈 수가 있는데 제가 주도주 얘기하다가 왜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인 돈 잘 벌고 고용 잘 되고 막 쓰고 해가지고 다 좋아져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의 멀티플 상승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느냐? 돈이 버는 쪽으로, 성장이 큰 쪽으로 자금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주도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국은 어려운 환경을 잘 버티는 애들이라면 돈을 잘 벌거나 또는 자금 조달에 비용이 덜 들어가거나 요거 두 가지인데 일부 대형 성장주들은 미국도 그렇지만 현금이 빵빵하게 깔린 상태에서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빵빵하게 깔린 돈 가지고 지금 이자로 먹고 사는 게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로 자금이 모이고 투자금이 몰리고 자연스럽게 주도주가 되는 거죠. 등극을 하는 거죠. 그 주도주의 멀티플 확장이 살짝 부담스럽거나 또는 빡 올라가다가 멈추는 구간이 조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증시에서 먹거리라든지 이슈거리, 모멘텀거리들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거를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주도주만 가느냐, 순환만 짧게 가느냐가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것들이 성장주 위주로 포지션을 빵빵하게 잡아가고 있고 그 나머지 2군, 3군들이 순환을 하지만 얘네들도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그때그때 돌아가는 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큰 이제 유동성 확장이라든지 주가 멀티플 확장, PER 확장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종목 당연히 이익이 상향이 되고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 쪽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전년도 동기 대비 YY 비교를 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트레이더로 유명하죠. 마크 미네르비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의 계절성도 계절성이지만 분기별로도 성장이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그쪽만 매매를 하고 신고가 매매를 하고 돌파 매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그것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대신 그런 멀티플 상승 따는 어렵다. 개별 종목 찾아야 되는데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된다. YY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전 분기 대비 또는 지금 부자TV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달 나오는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보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도주와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한국장 어쩌느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한국장은 지금은 사실은 작은 박스권을 돌파는 하고 있는데 그쵸. 지수상으로는 미국처럼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러 지금 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내년도는 긍정적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겁낼 필요 없다.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6월 달부터라든지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는 쪽이 인도하고 한국입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6월달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3조 이상 지금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공매도가 7월 달에 재개되기로 한 게 내년 3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한국 포지션 확대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테마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쪽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 매매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개별 업종의 주가 민감도가 높아질 건데 그럴 때에 6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면 그 반도체, 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화장품 저희가 다 체크하고 알고 있는 수출 위주의 종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EPS 성장률을 보더라도 제가 EPS 성장률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전 세계 증시에서 EPS 상승률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라고 보통 물어보면 어디가 높을까요? 미국 아니면 미국, 뭐 아니면 뭐 일본, 유럽 쪽이든 인도든 우리나라. 진짜 이거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25%로 EPS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올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다가 수익률, 이 주가 수익률이 우리나라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기저 효과 좋죠. 마이너스니까. 네. 올해 주가 수익률 달러 환산 마이너스. 내년 EPS 성장률 전 세계 최고 25% 플러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익을 어디에서 먹고 사느냐? 내수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몸에 부딪히는 내수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힘드네 주식도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지수가 안 갈 거야. 근데 지수 일단 잘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 주도주 확산되고 주도 섹터 확산되고 개별 실적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찍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추세를 일부를 따라가든 또는 다행스럽게 지금은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섣불리 추천을 못 해드리지만 그 속에서 개별 이제서야 턴어라운드를 맞이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굴해가지고 뭔가 입질로라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와 EPS 상승률, 내수가 아닌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오는데 외국인 자금도 하필 지금부터 조 단위로 쏘면서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도주, 순환매, 그게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어떤 건지 그래서 앞으로 증시 좋아지는지 다 해결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야, 결론적으로는 그 핵심 노른자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핵심 노른자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수출이 막 잘 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꽤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이제 턴어라운드 쪽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 병행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턴어라운드 쪽 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눌릴 때 따라잡든 아니면은 턴어라운드 쪽을 새롭게 좀 공략을 하든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주도 섹터와 주도 주에서만 놀자. 그렇죠.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한다. 엄한 데서 제지, 뭐 철강 이런 데서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반도체인데 개별 종목단에서 HBM 갈 때 못 갔는데 자기는 딴 거를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쪽을 담당하고 있다거나 뭐 애플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뭔가 향후에는 내년부터 증가되는 폭이 나오는 종목이라거나 이런 거를 조금 스터디를 해가지고 발견해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 쪽을 그래도 좀 기대를 할 만한 섹터군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그 반도체 부품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 발열이라든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뭐 레거시 쪽으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전공정 쪽을 한번 다시 본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뒷단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조선주도 이제 악성 재고 물량 자체 악성 재고가 아니라 악성 수주가 이제 양질의 수주로 바뀌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맞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화장품에서 조금 입절이 나갈 때 갑자기 조선주 쪽으로 돈이 쏠렸거든요. 그쵸. 그게 뭔가라고 보면 지금 그런 조선주 하는 애들은 이제 악성 재고 물량을 계속 악성 수주를 끼고 있었었는데 이게 양질의
수주 잔고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온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뭐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주로 이제 발주를 주면 비용이 당연히 증가되고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납기도 조금 지연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23년도 작년도에 교육받은 이제 기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이제 섹터도 나오고 뭐 종목까지도 나오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장님 지금 어찌됐든 주도주 성격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도 되게 지금 경기 확장 사이클에 잘 올라탈 수 있을 만한 좀 섹터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좀 유망하겠다라고 볼 만한 섹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제가 어떤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좋으냐 하면 마치 누런 소가 일을 잘하나요? 검은 소가 일을 잘하나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중장기뿐만이 아니라 초장기까지 제가 한번 나눠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장기로는 방산 쪽이 유망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력기기하고 반도체를 탑픽으로 두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화장품 쪽이고 뭐 자동차 쪽은 주주 환원 쪽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기 쪽으로 유리하고 조금 더 중기보다는 긴 쪽은 조선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10대 이제 전 세계 이제 10대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37,000명을 채용을 했어요. 이게 냉전 이후에 최대 속도로 채용이 증가된 폭이거든요. 지금 대형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장기로 이제 방산 섹터라는 거를 보면서 일부 비중을 계속 실어 나가는 지금 차트를 보면 뭐 하나 에어로 뭐 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차트로 높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낮은 위치일 거예요. 그렇듯이 초장기로는 이쪽을 보셔야 되시고 전력기기하고 반도체 쪽을 탑픽으로 길게 이제 장기로 초장기가 있으면 장기 쪽도 있는데 장기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2035년 뭐 요런 쪽으로 손전망 쪽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4배 이상 증가가 되는데 뭐 당연히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붐이라든지 AI 붐을 가지고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들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엄밀히 놓고 보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지금 집중돼가지고 개발 과정 속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이거든요. 지금이. 버블은 요 다음 단계에서 버블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속적으로 전력 기기 쪽을 봐야 되고 반도체 쪽은 HBM 내년, 내후년 다 좋고 이것들에서 아직 버무려야 될 게 많은데 HBM 생산량이 증가 사이클이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1, 2등 탑픽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3등 종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완전 망하게 되고 유망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들만 가지고 이제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화장품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의외로 수익이 많이 난 쪽이 이제 화장품 쪽이거든요. 이쪽이 포모도 되게 많이 걸린 섹터예요. 뭐 다 아는 건데 뭐 수익률은 엄청나다. 그래서 오히려 못 따라잡고 이런 게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화장품은 올해 이제 개별로 조금 대응을 앞으로는 해주셔야 되는 게 올해 이익 성장의 피크를 딱 찍고 이게 꺾인다가 아니라 이익 성장률의 기울기 자체가 약간 이렇게 성장은 되는데 기울기가 약간 그 완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증시가 괜찮을 때는 이익이 지속되고 성장이 지속되니까 주가가 오히려 성장의 기울기는 줄어들었는데 2배 이상 더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는데 증시가 안 좋으면 이런 부분을 악재로 여기고 팍 떨어뜨립니다,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개별 단에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차하고 이익률 자체가 부품단에서는 잘 나오는 그 부품단에서 이익률이 잘 나오는 SL 이렇게 두 종목만 보는데 현대차는 특히나 올해 있을 그 주주 환원 규모가 중요합니다. 1조 원 이상인지 2조 원 이상인지 2조 원 이상으로 가면 뭐 지배구조까지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이게 저희가 한국 증시를 바라봤을 때 하반기에 그래도 조금 우려할 만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금수세가 아직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난히 또 9월 추석 연휴 기간이 길어요. 네. 보통 이렇게 긴 명절 기간 때는 증시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하반기에 증시가 좀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역시나 제일 싫어했던 부분들이 뭐 그런 쉬는 기간 연휴 많고 뭔가 이슈가 잡혀 있는, 항상 매년 골머리를 앓았던 게 대주주 기준에 따른 뭔가 과세적인 양도소득세적인 부분이 11월, 12월만 되면 뭐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골머리를 앓게 했었거든요. 지근지근. 올해 금투세가 시행되는 쪽으로 뭔가 기울어진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면 국내장은 확실히 100% 확률로, 원래 투자에는 100%가 없지만 정말 100%의 확률로 국내장은 망합니다. 아예 망하고, 지금 대만 증시가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아시다시피 한 40% 정도 하락이라든지 시행을 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확 줄었었어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 1800 하회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시고요. 단순히 예전에 제 경험상 양도소득세 이슈 정도로만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출렁출렁 거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증시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이 버무려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증시는 1800 하회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이때 금투세 자체가 이제 개인들에게 당연히 불리하죠. 지금 그 법인세하고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연말 정산에 있어가지고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대비 움직임 더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거, 우리나라 모든 뭐 자산들이 금융이 아닌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비금융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그쵸. 아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닌 수출이고, 이쪽에서 이익을 내는 쪽에서 계속 돌아가서 뭔가 증시가 올라가야 된다. 미국처럼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수에서라든지 월급에서 받는 돈은 쪼그라들지 모르지만 투자에서 나오는 벌리는 돈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지갑을 열면서 기분 좋게 나 벌었어 하면서 돈을 쓸 텐데, 지금 하필 돈을 쓸 그쪽 자산으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금융 쪽의 제도를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목소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방향을 튼다? 정말 그냥 한 발자국 앞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대대로 그냥 그 세금적인 측면이라는 단편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대대로 뭔가 다른 선진국형으로다가 자산을 재배치를 하고, 그에 따른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내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유예되거나 뭐 이렇게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그래도 좀 잘 해소가 된다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하반기 증시 좀 무리 없게 우리가 좀 주식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무리가 없고 딱 하나만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되세요. 태풍의 영향권에만 있어도 우산 들어야 되고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그쵸. 요게 실행이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지, 안 되시고 뭔가 쫑긋쫑긋 세우신 다음에 아니면 들리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지수가 실실실 움직여요. 그런 미묘한 변화도 하반기 때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알게 모르게 이미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따른 실망감으로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뭐 잘 안 되면 떠야지가 아니라 좀 미리부터 좀 이런 낌새 조짐을 수급적으로 계속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고객분들의 자금을 유치하고 싶어서 뭔가 미팅을 가져요. 그럴 때에 국내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서 유치되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그리고 전문가니까 탁 했는데 그 노력과 자금 유치 금액보다 그냥 엔비디아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 큰 금액이 팡팡팡, 그런데 그게 또 수익도 잘 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팡팡팡.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
이 은행권에 있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 팔고 다녔죠. 잘 팔리고 좋아하고 자기 돈 버니까. 지금 미국 증시 잘 팔리고 돈 벌고 잘 돌아가니까 성과가 모두 좋으니까 윈윈인 구조로. 그러면 국내 증시 안 그래도 저희가 세일즈 자체를 잘 안 하는데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아무튼 저는 이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 주주 환원 책을 낸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아, 확실히 금융자산 쪽을 좀 밀어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부분도 좀 어찌됐든 잘 해결돼서 좀 더 국내 증시 쪽으로 좀 자산이 돌고 이게 우리나라 또 내수도 돌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끔 내심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저 또 반도체를 워낙 좋아하는데 상반기에 사실 반도체를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상반기에 비교했을 때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하반기에 다시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도 뭐 상승률이 상당히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딱 뚫는 그 포인트가 뭐 주도 종목이 많다, 섹터가 많다 이거 아니고 오직 올리 IT가 쌌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쫙 나열해 보면 전부 다 반도체 쪽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AI라든지 하지만 뭐 브로드컴, 뭐 그 퀄컴, 뭐 그리고 마이크론. 뭐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박스권을 뚫는 거는 IT일 거고 한국 경제는 분명히 명백하게 내수는 부진한데 수출은 너무 잘 된다. 그중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거는 IT. 그중에서도 가전 뭐 이런 섹터보다는 IT 기기보다는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주도 종목을 잘 이렇게 매매하셨던 분들은 반도체 엄청 센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선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있는 SK 하이닉스를 롱으로 보고 그리고 뭐 HBM 장비 쪽이죠. 85%, 디스컴 45%, 그리고 리플로 40%를 담당하고 있는 3사 모두 HBM을 납품하고 있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보통은 이제 레포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9만 원을 목표 주가로 삼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저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이라든지 권해드리는 종목인데 목표 주가 자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한 11만 원 정도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고다층 기판인 MLB를 납품을 하면서 하반기 쪽으로다가 공급 부족이 생기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실적적으로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개별 종목들 몇 가지 더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OLED TV다 중화권에 있어가지고 OLED 스마트폰 쪽으로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하반기 때는 뭔가 턴어라운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도 살펴봐야 될 때 그 계속 주구장창 좋았던 PSK 홀딩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STI가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분기 때는 실적이 약간 지연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좋아지는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쪽도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뭐 HBM 검사 쪽으로 DI 쪽까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삼성전자 쪽 그리고 삼성전자 쪽 밸류 체인은 저는 지금은 아직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살짝 건드렸다가 그 엇박자 나더라고요. 저도 엇박자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좋다 내용을 따르기보다는 제 계좌를 탁 열었을 때에 수익을 안겨다 주는 쪽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특히나 전공정을 좀 보셔야 되시거든요. 디램 노출도가 높은 뭐 유진테크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중국향 쪽으로 매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새로운 뭔가 장비 그 베베레처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하반기 때 크게 증가하는 PSK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세요. 애플 그리고 애플 쪽 많이 이제 그 고려를 하시죠 지금. 그래서 애플 밸류 체인은 요게 또 매크로랑 살짝 연관이 있는 게 하반기 때 금리 인하를 시작이 되면 내구재 소비 쪽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주머니가 뭔가 결제할 만한 게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결제가 아이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폰 12에서 16으로 교체 주기도 도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할 텐데 요거는 조금은 살펴보셔야 되는 역시 이제 요걸 듣고 아신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고 기회가 주어지고 확인이 되면
한번 사보는, 아직은 그냥 그 반도체, 본연의 반도체 쪽이 지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항상 좀 당했던 부분인데, 반도체 그리고 그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기술 쪽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장투를 하거나 몰빵을 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왜요? 저 기술에, 이 기술이 독보적이야, 오직 얘밖에 못해, 해자를 가지고 있어, 나는 워렌 버핏이야, 이랬다가는 뭐 수익률이 안 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도 섹터인데 기술도 좋은데 소외당해요. 처참하게 소외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쯤에는 그 주도 섹터가 안 되게 돼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처참해집니다. 결국 일단 돈을 버는 기업을 위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돈도 그리고 주가 자체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찾아서 그 수급상으로도 뭔가 개선이 되는, 뭐 외국인 기관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 있다거나 어쨌든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너무 본인만의 종목에 이렇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는 건 누군가가 사줘야 오르는 건데,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되게 알짜배기 종목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이 중에 몇 개 있고 또 놓친 부분들은 또 마저 체크해가지고 또 하반기에 반도체도 또 한번 깔끔하게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 제 계좌에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시작해라 이러면 또 약간 미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따로 이렇게는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번외로 이제 PSK 홀딩스는 너무 좋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는 STI 쪽을 지금 사시는 분이라면, 걔가 기업상 뭐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수익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고려해야 되는 거는 손익비거든요. 항상 트레이더든 가치 투자자든 뭐든 손익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딱 사가지고 적정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쪽은 그쪽. 근데 부장님, 저희 사실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2차 전지가 워낙 오래 계속 부진했었다 보니까 이 수출 동향도 보니까 워낙 또 작년에 좋았었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감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 2차 전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안 좋게 보고 개별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좋고 개별 종목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전체는 안 좋은데 선별할 맛은 있다. 그런데 기대 수익률 자체는 너무 높게는 가져가지 말자. 이렇게 정리 드리면서 그 조금 세부 설명 드리면, 유럽 쪽하고 이제 신흥국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이, 배터리 쪽이죠. 국내 점유율이 21년도 때에는 21년도 4분기 기준으로 71%였는데 지금은 45%예요.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18%로 확 떨어집니다. 그게 유럽과 신흥국 쪽이 이 LFP 쪽을 선택해서 그렇죠. 가격이 싸서 선택을. 그러면 최근 장을 보면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2차 전지는 빠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 올라갔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불을 뿜는 게 아니라 무슨 FSD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만 살짝 이제 건드렸다가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는 덩어리적으로는 못 끌어올렸는데, 이때 그러면 배터리 아까 전에 싸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포착해야 되는 부분도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주는 소재 또는 공정 개발에는 뭐가 있을까? 공정 뭐 이런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이제 타픽으로 뽑는, 그 이전에 뭐 다른 제 방송에서도 PNT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이게 타픽이었고, 요즘에 2차 전지가 한번 딱 반등이 나올 때에 그래도 다른 종목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라든지 에코앤드림까지
해가지고 4종목 정도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물론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종목들이. 그런데 그런 쪽은 너무 이제 특정 분들의 얘기에 따라 가지고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기업 본연의 것만 시장 컨셉에 맞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PNT 같은 경우에는 건식 전공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배터리 셀 제조 원가를 20% 정도 절감을 합니다. 지금 건식이라고 했죠, 앞서. 네. 그러면 습식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유기용매에 끓는 점이 200도가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24시간 정도를 끓여내야 돼요. 그러면 전기료가 팍 올라가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식 쪽으로 돌리면서 그 전기 비용 자체가 38% 정도 감소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에 딱딱 너무나 심플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인데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리고 적용하는 차량 대수도 기종도 이제 많아지고 첨가하는 양 자체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실적이 증가되고 기술, 뭔가 시장이 필요한 기술을 담고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그 두 종목이 너무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두 종목만 치고 가니까 딴 거 뭐 있어요 할 때 두 종목을 더 가져왔을 때에 이제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동박 쪽이죠. 동박 출하량이 전년 대비 40%가 증가되는데, 요게 이제 468이 원통형 배터리 향으로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늘어나고, 말레이시아 오육 공장도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셔야 되시고, 앞으로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든지 뭐 LFP 양극재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도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 전구체, 아까 전에 착착 나와야 돼요. 이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동박,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처럼 에코앤드림 전구체 이러면서 IRA가 딱 시행이 됐다. 양극재를 이제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탈중국화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이쪽에서 쇼티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필 내년도에 35,000톤 캐파의 새만금 공장이 돌아가요, 이쪽이.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업이 되고 주가 너무나 싼 위치.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선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금리가 상승이 길어져서, 금리 상승기가 길어져서 수요단에서 이제 뭔가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손이 안 나갔기 때문에 망설여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전기차 구매 팍 할 거니까 주가 전체적으로 좋게 봐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반도체 쪽 얘기에 나올 때에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주머니가 뭔가 쓸만해졌다라고 할 때 아이폰을 바꿀까 말까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기차를 팍 구매를 한다? 아직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야, PNT랑 대주전자재료를 와, 애초에 탑픽으로 꼽으셨었어요? 최근에 이 두 기업의 주가가 탑픽인. 그렇죠. 요즘에 제가 하는 게 전부 다 AS. 그래서 올랐죠. 근데 이것도 민망한 게 계속 탑픽이 살아있으니까 매주 AS를 하기도 새로운 거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애매한 지금. 저희가 부장님을 좀 더 빨리 모셨어야 했는데. 앞으로 뭐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시면 네. 갈아 놓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 이후로 좀 설명해 주셨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랑 에코앤드림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반기에도 2차 전지 전체 업황은 그래도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하반기 이후 실적의 개선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와중에 또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 공략을 한다면, 굳이 한다면 이런 쪽 위주로 하면 좋겠다. 근데 앞서서 그래도 눈높이를 좀 낮춰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산업 자체가 전체가 멀티플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제치고 재차 우리가 뭔가 해나가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확대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쪽에서 엣지가 있는 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신규 진입자분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기존의 대장주였던 종목군들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제 그룹주들이 특히나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지금 팔고 갈아타서 수익을 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히 제일 금투세 이후에 제일 이 민감한 답변들이 민감한 소재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보세요. 지금 보유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회사에서 대표자분이 컨센서스 자체를 그 기업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살짝 언지를 하셨을 때 보통은 상저하고를 얘기를 하시는데 상저하중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중이요? 예, 그만큼 뭔가 아직은 그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최악은 지나갔다.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가동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으로 뽑아 먹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하필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닐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른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섹터로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갈아타시기에는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종목 리스트를 뭔가 상담할 때 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에 전체 비중 자체가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50%가 넘어간다. 이러면 당연히 쳐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에서 25% 내다. 이러면 사실 제가 바라는 비율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 30% 미만 언더에서는 그냥 들고 계셔라. 그 내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골머리 쌓일 바에는 나머지 70% 가지고 잘 꾸려 가보자. 시간을 벌어보자. 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과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면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될지 되게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들어서는 또 순환매도 빠르고 봐야 될 것들도 좀 많은 상황이라 처음에 한 10종목 정도 이상을 꾸리라고 하셨는데 야 이게 좀 막연할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일단은 그 제가 섹터 단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이거를 뭐 개별 종목보다는 다루기보다는 지금 1억이 있다라고 하면 불과 얼마 전에 저도 좋아하고 이제 부자TV님도 좋아하셨던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40%에서 60% 저도 다 맞고 권유해드리고 하셨었는데 이거 얼마 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40에서 60%, 전력 쪽이 25%,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등이 이제 20% 정도였었거든요. 그 상반기, 지금도 상반기지만 요 전에 이제 앞단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25%, 그리고 아까 전에 초장기라고 보는 전력 방위 쪽. 그쪽 묶어가지고 뭐 방위, 전력, 전기, 반도체가 되겠죠, 이게.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 25%, 전력 방위 20%, 그 다음에 화장품 20%, 그 다음에 자동차 15% 하면 합산으로 하면 뭐 한 8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 나머지 20%에 본인 투자 성향이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단기 도파민 파다. 나는 먹어야 된다.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고 나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20%를 단타를 쳐야죠. 삼양식품 오를 때 삼양식품 하고 음식료 할 때 음식료 하고 개별 테마도 따라잡고. 그런데 나는 중장기파다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 쪽을 이쪽에다가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10억 있으신 분이 1억 투자하는 거랑 뭐 1억 있으신 분이 1억 투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그거부터. 뭐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가 가장 높은 비중이긴 하네요. 네네네. 그만큼 하반기에도 일단은 반도체에 우선 좀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섹터들로 좀 분산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겠네요. 네, 반도체는 그리고 그런 얘기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 새로운 게 뭐 용어가 떴다. 반도체 쪽에서 일단 사고 봐라. CXL, 유리기판 뭐가 나왔다. 바로 공부하기 전에 바로 사고 봐라. 그게 어쨌든 지금의 주도 섹터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 단기 뭔가 트레이딩은 나온다 한 적이 있듯이 뭔가 아까 전에 20% 비중을 단타족과 뭐 중장기 투자자분을 나누기도 했었지만 굳이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내에서도 너무나 종목과 이제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것들이 변화도 심하고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제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제가 성격상 투자할 때 되게 많이 보수적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공부가 끝나고 확신이 안 서면 못 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야 이게 그 말씀하셨던 CXL 네. 유리기판 너무 빨리 올라버려가지고 공부도 하기 전에 저 못 샀고요. 저는 저도 못 샀고 유리기판 심지어 그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SKC 팍 치고 갈 때 적정 주가 넘었다. 이제부터는 좀 팔아라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더 유리기판 재료로 올라가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네. 확실히 이 주도 섹터에서의 새로운 사람들이 진짜 혹할 만한 또 새로운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올지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러한 반도체 주도주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그죠? 그렇죠.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야죠.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되니까요. 네, 이게 그 요즘에는 그냥 물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서라든지 이건 홍수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접근을 해보셔야 되시고 소액 가지고 해보셔야 되신다. 그러면 본인이 아까 전에 뭐 반도체 쪽을 조금 이게 유지가 될 때는 또 공부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개별 종목들을 투자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너무나 좋은 게 일단 일부 돈을 만약에 그냥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10만 원, 20만 원씩 타다다다닥 주도 섹터 아니면 지금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게 하필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라 가지고 뭐 한 2%, 3%라도 수익 날 거 수익 나고 많이 먹으면 한 40, 50% 먹었다. 본인이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한 종목만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섹터와 여러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자발적으로 잠이 안 옵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이제 이게 그려지듯이 주식만 생각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순환매가 빠른 장이 어렵기도 하고 물론 엇박자도 나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이때가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돈도 이게 벌리긴 벌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장 첫 투자할 때 발을 디뎌서 돈을 번 쪽으로 한 30년 동안의 투자 의사결정이 난대요. 부동산이 불패다 하면서 한번 그때 깃발을 꽂으신 분들이 쭉 부동산만 하시고 펀드 열풍, 바이코리아 열풍 불었을 때 펀드 하셨던 분들이 계속 펀드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 개별 특정 종목만 뭐 예전에 차화정이라든지 특정 중국 소비주 이런 쪽만 갈 때랑 달리 너무나 다양한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서 손을 놓으면 정말 그냥 도태되는 거 요즘에는 너무 한순간이거든요. 저도 휴가 보내줘가지고 만약에 2달을 어디에서 놀다 왔다. 감 못 잡고 돈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즐거운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뭐 버나 잃으나 경험치를 조금 쌓으셔야 되는 장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진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그렇죠. 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TMI이긴 한데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근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도 그래도 장중에 흐름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것마저 내가 안 보면 일주일 쉬는 걸로 거의 한 달 이상 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보니까 그래도 다시 복귀한 이후로 그래도 적응은 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물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것을 조금씩 이제 또 쌓이면서 눈이 뜨여질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계속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부장님께서 또 많은 팁 주셨으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하반기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이랑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하면서 되게 소중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장님의 실질적인 좀 매매법이 궁금해지네요. 워낙 또 전국 수익률 1등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네. 노하우 오늘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만의 특별한 뭐 매매법이나 뭐 신법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그 우선 이제 MDD 관리라고 해가지고 맨 뭐 꼭대기 가격에서 얼마나 주가가 빠져 있느냐. 항상 주가가 2배 올랐었는데 제자리 갈 때까지 못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고점에서 계속 주가가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10%가 빠지면 나는 익절을 해야지. 그러면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10% 정도 조정받을 때에 기계적으로 절반이라든지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DD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손절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이게 종목이 나누어져 있으면 이제 좀 편리한 게 한 종목 가지고 5% 손해 나면 전체 계좌가 5%지만 이제 10개 종목 가지고 한 종목이 10%가 손해 나더라도 전체 계좌에서는 1%밖에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전체 계좌 손실률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목 개수가 나올 거고 제가 한창 잘 되다가 코로나 때 저는 부끄럽게도 신용을 써가지고 마진콜을 당했었거든요. 그 마진콜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 사용 여부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즉각적으로 뭐 하루 이틀 뒤에는 괜찮아지겠지 많이 빠졌으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항상 고객분들한테 급락이 왔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게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안을 드리는데 투매에 동참하셔야 되십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후회하는 부분이고요. 신용 사용을 했으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신용은 다 털고 가셔야 되세요. 그냥 이거는 대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저는 보조지표를 따로 이격 외에는 안 보고 뭐 그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제 또 풀어드리면서 틱 차트, 뭐 현재가, 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매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대전제가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 가지고 하느냐. 결국 최대 손실폭을 자기가 정해놓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탐방이라거나 외부 NDR을 들어보거나 하면 사업 보고서 글로 볼 때랑 전혀 다른 뭔가 직접 탐방을 하면 다른 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실제 뭐 뉴스 듣고 그냥 이거 살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거래량 기준 뭐 이런 다양한 시장에서의 반응에 대한 뭔가 지표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매매 기준만으로도 주가 흐름 속에서 뭔가 읽히거나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법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마음을 이제 다스리면서 당연히 매매를 해야겠죠. 이때 저는 그 마음 다스리는 거를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될 때하고 안 될 때. 잘 될 때는 너무나 이제 우쭐거릴 수밖에 없죠. 시장 별로고 딴 사람들은 포모네 하는데 나는 그 포모를 다 온전히 계좌 수익으로 다 누리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실적 차트 뭐 수급 완벽하고 매크로 환경 완벽하고 내 종목 플러스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리스크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비하고도 남는 게 리스크거든요.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대비하고도 남는 게 이제 리스크.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대표라든지 IR이랑 단톡방이 있고 회사 개요를 다 알고 있는데 마진콜 당했어요. 그냥 그분들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금의 자신의 판단이 맞고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뭐 분산을 하든 배분을 하든 또는 지금 시장이 못 보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이 못 보고 있는 잠재 기회를 나는 뭔가 그 투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너무 깊게 파고든 나머지 예기치 못한 리스크도 못 피하고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오히려 너무 빡세게 공부를 해가지고 깊게 파가지고 뭔가 일그러지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과 뭔가 정확성은 중요하지만 너무 깊게는 하지 마라. 왜냐? 큰 그림을 못 본다.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고 안 될 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은 잘 될 때보다 안 되는 타이밍이 많고 안 될 때에 특히나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종잣돈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분들의 간절함을 저는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안 될 때에 뭔가 다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죠. 그런데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고 모든 거를 갈아 넣고 있는데도 안 되는 타이밍이 있고 주저앉고 싶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미미하게 이렇게 개미로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 조그마한 개미는 페트병 500ml 물에도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데 폭우가 오고 이러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뭐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폭우 속에서 뭐 맞고 그냥 웅크리고 있더라도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아가는데 나아가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나, 이게 맞나 라고 흔들리는 근본적인 마음에는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바라보는, 믿지 못하고 마냥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좀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될 때일수록 좀 뒤를 돌아봐야 되고 안 될 때일수록 좀 앞을 내다봐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부장님께서 주식 투자로 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어떠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이 있겠죠. 그런데 진실은 단순해요. 뭐 운동, 뭐 헬스라든지 아니면 마라톤, 골프 이런 것처럼 그냥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이 맞다, 기본적 분석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거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지금 갈아 넣어야 되는데 투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투자 종목 간의 우선순위도 보이고요. 뭐 주도 섹터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어느 비중으로 실어야 돼? 이 종목 얼마나 사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보이고 현금하고 주식하고의 비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MDD 관리, 손절 관리 이런 게 매 시간을 그냥 갈아넣고 충실하다 보면 저절로 영어가 귀에 들리듯이 뚫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전, 그러면 이건 막연한 말이니까 그냥 실전에서 어떻게 해보시라라고 하면 보통 투자 일지를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5자라든지 아니면 10자 노트를 이렇게 3구간, 4구간으로 나누어 보신 다음에 매일 주도 섹터 2가지 그리고 주도 종목 2가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뭐 한 30초 스피치, 뭐 SK하이닉스 왜 좋아? 뭐 PSK 홀딩스 왜 좋아? 현대차 왜 좋아? 오늘의 주도주가 이건데 이게 왜 좋아를 10초에서 30초 정도로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자기가 머릿속에 인풋으로 집어넣었다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주도 섹터 2개, 종목 2개를 적고 이쪽에는 자기 종목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단순히 이거 할 때 기사, 뉴스 기사라든지 당일 시장 끝나고 나서 나오는 한 장짜리 시장 종합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주도 종목 이거였네, 주도 섹터 이거였네가 아니라 본인이 전부 다 실전에서 체크를 하든 아니면 장 끝나고 나서 일일이 돌아보면서 어디로 자금이 흘러갔네를 실제로 이제 점검을 하고 그걸 적고, 그러면서 자기 종목을 보면 자기 종목이 여기에 연관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뭔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지가 결론이 나거든요. 이 작업을 3개월만 딱 해보세요. 3개월. 그러면 종목 개수가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도 당연히 전체를 대여섯 번은 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해서 온전히 당일과 주간 단위라든지 시간을 조금 갈아 넣어야 된다. 그게 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인사이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갈아 넣은 것들이 그야말로 믹서기가 돼가지고 오늘 맛있는 주스 한 잔 저희가 또 대신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정말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셨어요. 네. 그래서 촬영 전에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 왜 하셨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말씀 잘하셨고 너무 많은 내용 알려주셨고 빨리 또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나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못 들은 게 있어요. 매매법. 다음에 오셔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부장님의 매매법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면은 댓글 참여 많이 해주세요. 부장님 또 힘내서 다시 오시게. 네.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는 분명히 이제 이익이라는 결실을 내야 되죠. 결과물을 내야 되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고 마음대로 이제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결과물이. 하지만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오는 뭐 지적 희열이라든지 근본적인 투자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경준 부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소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긴장감 하지만 속 시원하게 다 풀어내주신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리겠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과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